혹시 뭐 어디 뭐 정우성으로 착각하신 건 아니죠? 네, 너무 이렇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몇 번 들었는데, 네, 좀 멀리선 비슷해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강연의 전 시작이거든요. 이 강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끝까지 이제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시면 저는 딱 그만큼만 강의를 합니다. 네. 다른 게 없죠. 저는 이제 제가 인사드릴 때 박수하고 환호가 크면 클수록 딱 기분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그맨 겸 영화배우 고혜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들 그 처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 저는 아마 오늘 강연을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을 강연을 했는데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여태까지 강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진짜입니다. 제가 솔직히 뉴스킨에 그동안 이제 한 뭐 5년 전부터 강의를 왔지만 최고 여기 올 때가 기분이 좋아요. 네. 진짜요. 얼굴 표정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밝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은 진짜로 다른 회사 뭐 기업체도 제가 다 다니고 하지만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밝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기신 분들이 이 뉴스킨의 바로 에이스그룹 여러분들입니다. 진짜요.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 네. 100% 진심.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같이 늘 이런 표정과 이런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워질까. 오늘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긍정적이시고 열정적으로 사셨지만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예요. 참고로 제 강의를 혹시 인터넷이든 오프라인 어디서든지 한번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10분 정도 들어보셨네요. 네, 10분 정도. 제 강의가 뭐 이상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상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잘 안 들어봤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다른 강사님하고 많이 달라요.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 박사님, 말 잘하시는 명강사님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8년 동안에 똑같아요. 그냥 제가 개그맨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저는 제가 그동안 솔직히 정확히는 안 세봤지만 한 10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1000번 넘게 제가 살아온 개그맨 스토리를 하지만 제가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저는 안 지겨워요. 듣는 분보다 저는 알잖아요. 제 이야기고 맨날 하던 얘기인데,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제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귀로 들어오잖아요. 제 얘기를 귀로 듣는데 막 힘이 나요. 너무 막 힘이 나고 자신감이라든지 열정이 그냥 말하면서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제가 강연 끝날 때 얼마나 초사이언이 되어 있는지. 그만큼 1000번을 들어도 제가 들어도 기분 좋은데, 아니 한 번 들으시면 두 번 들으시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네, 반드시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답니다. 안 되는 건 솔직히 있죠.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되는 건 없다. 제가 그 개그 할 때 그 동영상, 아까 동영상 안 나왔지만 제가 일구한테 부탁하고 얻어냈을 때는 이 말을 하고 끝났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요. 기억나시죠? 안 되는 게 어디 다 되지를 방송에서 1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매주. 네. 제가 직접 정말 그동안 살아왔더니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될 일이 되고, 정말 안 될 일이 많지만 100개 중에 10개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이 자리에는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하고 10분은 제 강의 들으셨다니까 아실 텐데, 저는 15년 전에 장애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죠? 지금도 장애인이에요. 네.
어디가 장애가 있었을까? 마음이요? 어떤 분들은 정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신이나 마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15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평생 동안 걸을 수 없다 영구장애를 내렸어요 저에게. 예. 근데 지금 이게 걷고 있잖아요. 예. 개그맨 무려 7년을 떨어졌어요. 예. 개그맨 대한민국에 수백 명이 있지만 가장 힘들게 된 사람이 접니다. 예.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개그맨이 됐어요. 개그맨 나이 제한 때문에 개그맨이 될 수 없는 나이 32살에 예전에는 개그맨 30세까지였거든요. 그 도전이 제 32살에 개콘에 나온 거예요. 기적같이. 이런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저는 다 이겨냈고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크게 안 되나요? 네, 이거 좀 더 크게 원래 되는데. 되네요. 네, 되네. 안 되는 거 없다니까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 거. 지금 또 이 세계 지도 속에서 인간 고해성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재밌는 저의 인생 여행을 세계 여행을 이제 다니시게 됩니다. 제 이제 공식 프로필을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가운데 그 영화 내 여자의 남자친구 주연 처음 하셨죠? 저 영화 배우라고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얘기해요. 한 편을 찍었지만 비록 이 한 편이 망했지만 쫄딱 망했지만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영화예요. 오전에 개봉해서 오후에 내린 영화. 네. 최단기간. 제가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으로 나왔거든요. 못 봤어요 제가. 너무 빨리 내려갔다고 그래가지고 보러 가려고 해서 내려갔다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하여튼 극장에서 못 봤는데 어쨌든 개그맨도 하고 영화도 한 편 찍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 스펙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저의 최고의 스펙은 이 하단에 있는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냈다. 앞으로 나올 책이 또 여기 있는 거 빼고도 2권이 또 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쓴 개그맨은 누굴까요? 네, 저예요. 없습니다. 개그맨 중에서는. 네, 책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최종 학력을 공개해드리려고. 네. 저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1학년 자퇴입니다. 이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못 배운 게 이렇게 박수 받을지 몰랐네. 제가 고등학교 자퇴자라는 얘기를 먼저 했으면 이런 거를 책 냈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100에 한두 명 정도는 무시를 하실 거예요. 네. 뭔 얘기 들을 게 없겠네. 뭐 대학도 안 나는데.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썼다고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자퇴입니다 하니까 박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무시받는 거를 정말 어릴 때부터 되게 싫어했어요. 내가 못 배웠다, 가난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 날 무시할 거야. 난 무시당하기 싫어.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학교는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내가 대학은 못 갔지만 반드시 나중에 교수 박사를 내가 이긴다. 반드시 내가 서울대 학원들 이기리라 굳게 다짐을 하고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 나이 또래, 제가 정확히 나이가 지금 올해 42살입니다. 42살 제 나이 또래에 저만큼 책을 본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어느 책에서도 못 봤고 지금까지 책을 한 5,000권 정도 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다들 보셨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네. 고등학교 자퇴자지만 책을 통해서 이렇게 개그맨이 되고 강사가 되고 정말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책 때문에. 저는 주로 어떤 책을 많이 봤냐면 성공한 사람 책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 제가 만든 CF인데 거기 보시면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른 문장들보다도 성공하고 싶다면 네,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제가 18살 때인가 막노동 뛸 때 아파트 공사판에서 벽돌을 쥐고 막노동을 18살 때 떴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그때 그 현대건설 아파트 현장이었거든요. 휴게실에 정조 회장님의 자서전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18살 때 그분의 책을 보고 막노동 뛰다 말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크게 하늘에다 대고 소리 쳤어요. 내가 나중에 크면 대한민국 돈을 다 걷어들인다! 그 책 한 권을 보고 이게 막 힘을 엄청 받아가지고 자신감이 엄청 생긴 게, 정조 회장님은 저보다 학력이 더 낮아요. 이 양반은 중학교도 안 갔어. 근데 대한민국 최고 1등 부자가 됐네? 이렇게, 이런 도정정신, 열정이면 된다고 거기 써있어요, 책에. 야, 그럼 나도 되는구나. 지금 내가 비록 막노동을 뛰고 있지만, 학교를 안 다니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크면 성공한다. 그리고 19살 때 전 세계 최고 성공학의 대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런 습관, 이걸 가져야 되겠구나. 그 뒤부터 지금까지 5,000권 중에 약 한 70%, 80% 정도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계속 그러니까 성공에 미쳤습니다, 저는. 너무 돈을 벌고 싶었고, 너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계속 보다 이렇게 또 책이 또 나오게 된 건데, 제 책, 첫 번째 책, 자신감 대통령. 꿈꾸는 다락방이 지금은 400만 권 나갔고요. 무지개 원래도 400만 권이 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이게 강연 다닐 때마다 늘 이렇게 홍보를 해줘서도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기개발의 대가라고 하는 이 두 작가님이 제 책을 보시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고혜성은 꿈의 사람이다. 무지개 원리의 슈퍼모델이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책을 보고 압축해서 정말 저보다 더 쉽게, 빠르게,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석 달 전에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그리고 2년 전에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기개발의 큰 대형 출판사 21세기 북스에서도 책이 나왔고, 그래서 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책, 사람이 변화되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강의 그동안 8년 다니면서 그걸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1시간을 강의를 해도 안 바뀌어요, 잘. 특히 가장 안 바뀌는 데가 공무원들. 그 양반은 도대체 내 강의를 하면서 내가 왜 하고 있나? 이 사람들 안 바뀌어요, 공무원들. 저는 이 1시간 강의, 2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격려, 칭찬, 응원하는 각자가 바로 내 가까운 사람한테 이걸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칭찬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그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칭찬을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칭찬 문장을 무려 1,400개를 이 책에 담았어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칭찬 중에 하나가, 이건 효과가 100%예요. 누굴 만나도 딱 이렇게 얼굴 보고 좀 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인상이 노벨 평화상이신데요? 그러면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옆에 또 어떤 분이 계시면 응용을 해서 이분은 인상이 최우수상, 인상이 뭐 여우주연상. 야, 사장님 인품이 참 명품이십니다. TV 진품 명품 나가시면 감정가가 100억은 나오시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런 칭찬의 문장을 무려 1,400개를 담은 책. 저는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 최고의 기법이다. 칭찬은요, 하루에 몇 번 해야 될까요? 몇 번 들어야 될까요? 지겹도록 해야 돼요, 지겹도록 해야 되고요, 지겹도록 들어야 됩니다, 칭찬은. 매일같이 꾸준히.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특히 할머니한테 칭찬을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4살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칭찬해줬던 것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최고의 칭찬. 너는 크면 여자들이 줄줄 따를 거야.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잖아요, 남성분들보다. 그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지금까지도 잘생겼다, 그냥 훤칠하다, 키 크다, 옷도 잘 받고 매일같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타인이 나한테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에 있어서는 거의 저는 좀 세계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딸 것 같아요. 저 이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학교도 얼마 안 다녔지만 늘 거울을 보고 혼자 있을 때 아 잘생겼다. 매일 지금 거울 보면 야 네가 배용준보다 낫다. 항상 웃으면서. 예.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웃는 거는 제가 배용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예. 웃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모든 성공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신감, 열정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 이걸 잘했어요. 자, 여러분도 자 자기 자신 먼저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칭찬은 나는 최고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는 최고다라는 말을 수만 번을 했어요. 수만 번. 자, 주먹 한번 주시고 나는 최고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네. 이걸 난 칭찬을 하루에 얼마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겹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겹도록 정말. 그래서 내 칭찬을 그렇게 지겹도록 한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 이제 칭찬을 줘야죠. 자, 옆에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손 하시고 자 당신도 최고입니다. 준비 시작.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 다른 얘기 듣고도 물론 힘이 나겠지만 내가 바꾸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겹도록 수시로 계속 당신도 할 수 있다. 최고다. 됩니다.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전 이걸 되게 잘해요. 지금도 맨날 그 개그맨 옛날 후배들 주변의 친구들 맨날 전화 오면 저는 여보세요가 아니에요. 최고네 최고야. 형님 저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최고네 최고야. 왜요 형님? 헤어졌다는데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거니까 최고지. 근데 실제로 몇 달 뒤에 더 좋은 여자를 또 사귀더라고요. 이게 맞더라고요. 최고네 최고야가. 늘 여러분들 저처럼 이런 긍정적인 칭찬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난했다고 예전에는 이 사진을 안 보여드리면 아유 옷도 잘 입고 전혀 제 손을 보고 특히 그러시더라고요. 강연 끝나고 항상 사인할 때 보면 아유 손을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어떤 또 천에 한 명의 부정적인 분들은 자전거 탈 정도면 잘 산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순간 받아쳤죠. 또 이 자전거는 옆집 자전거다. 저 개도 옆집 개다. 우리 집 개 아니다. 진짜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제가 8살 때부터 길거리에서 비가 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가가지고 8살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8살 때 길거리에서 우산 장사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니아까 끼고 다니면서 니아까 위에다가 판자떼기 얹어놓고 머리핀, 액세서리, 손톱깎이, 이쑤시개 100여 가지 잡화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여성용품 싣고 다니면서 학교 일찍 끝나면 성남시 돌아다니면서 장사했었습니다. 근데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가운데 저기 새바닥 내미네. 이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이때 학교 끝나면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부잣집 아들 같죠? 밝죠 너무. 그 증거 자료 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증인도 많죠. 초등학교 갔던 그 친구들 많으니까 8살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오락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도 최고 행복하고 밝았던 애가 저예요. 그렇게 장사 다니고 힘들었지만 가족은 이때 소풍 때 이때 제가 아이들 원숭이 성대모사를 엄청 재밌게 해줬어요. 원숭이 성대모사 제가 1인자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웃는 거. 똑같죠? 똑같죠? 물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환경 다들 뭐 어렵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저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근데 전교생 중에서 장사하던 사람 저 혼자예요. 근데도 늘 웃겼고, 학교를 가면 저는 학교를 공부하러 다닌 적이 없어요. 오늘 학교를 가면 누구를 웃길까? 오늘은 또 어떤 성대모사를 보여줄까? 원숭이 할까? 공룡 할까? 티라노사우루스? 와! 이러고 막 전교생 돌아다니고, 이렇게 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웃기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면 개그맨, 그렇게 해서 개그맨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요때 크면 개그맨 돼야 되겠다. 근데 이게 또 삶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5살 때 처음으로 개그맨 시험을 봅니다.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봤는데, KBS. 그때는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대체 나를 왜 떨어뜨리나? 나는 최고 웃기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당연히 떨어질 개그를 내가 했구나. 여러분도 잠깐 보여드리면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혼자서 1인 2역을 합니다. 일본 순사와 독립운동가. 이 조세진, 말해라, 말 못한다, 말해라, 말 못한다, 말해라, 알았다, 말하겠다, 심사에 나가! 알겠어, 둥둥둥둥.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떨어졌는지? 떨어지고 나서 KBS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늘 밝고 이 긍정적인 습관이,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늘 즐겁고 늘 밝으면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 고통이 찾아와도 희한하게 계속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KBS 떨어졌어요? KBS가 인재를 잃었다. MBC로 가자. MBC에서 또 인재를 잃었어. 어디 남았습니까, 방송사? SBS로 가자. 또 떨어졌어요. 그럼 또 거기서 관성의 법칙이 또 발동하죠. 어떻게? 내년이 또 있다. 내년에 또 보자. 그리고 개그 지망생을 하면서 해와역 대학로 서울에 그 개그 송국장에서 준비를 하다가 먹고 살려고 간판 닦는 일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간판, 더러운 간판만 찾아다녔어요. 걸레랑 사다리도 메고 다니면서, 사장님, 간판이 더러운데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10,000원만 주시면 새 간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간판 가게 주인이면 닦겠습니까? 안 닦겠습니까? 너무 돈 벌기가 쉬워요. 저는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 쉬운 게 돈 버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남 시선 의식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혼신을 다하면 무조건 돈이 들어옵니다. 2집 들어가면 1집 닦았어요. 하루에 얼마를 벌었냐? 30만 원을 벌었어요. 25살짜리에 한 달에 500을 벌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울에, 전국에 더러운 간판이 얼마나 많은데 다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신나게 그렇게 간판을 닦고 돈을 벌면서, 그러다가 서울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닦을 간판이 없어졌어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될 때 찾아옵니다. 잘 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위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찾아오느냐?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잘 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딱 이 2가지 경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는. 둘 다 좋은 거죠. 잘 될 때 찾아오는 것도 좋은 거죠. 내가 못 되고 있으면 위기는 안 와요. 그리고 잘 될 때 찾아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위기는 그냥 기회가 아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약자다. 앞으로는 저처럼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기회다. 저는 간판을 닦다가 간판 재작업으로 터닝을 하게 됩니다. 닦을 데가 없으니까. 제작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0짜리 달면 순이익이 하루에 100만 원 떨어져요. 400만 원짜리 간판 달면 순이익이 하루에 200. 제가 1000만 원짜리 간판 달았거든요. 하루에 순이익 500을 벌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기회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딱 2가지의 사람. 어떤 나쁜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아유 안 된다, 아유 안 돼, 나 포기할래 안 해, 이런 사람이 있고, 저처럼 다시 한번 가보자, 한 번 더 해보자,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저처럼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전보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증거 사례를 또 이따가 유명하신 분이 얘기해 주실 건데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간판을 제작을 하는데 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3층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집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높은 데서,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졌는지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다리에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닌데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일했던 환경과 비슷한 사진을 찾은 거고요. 제가 3층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엑스레이 찍은 거를 보여주셨는데 양쪽 발 뒤꿈치 뼈가 다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발등을 찍고 뼈 걸러내고 인공뼈를 넣었죠. 저는 뒤꿈치 뼈가 없어요 지금. 기부스를 양쪽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수술 끝나고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면서 막 우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하는데 너 평생 동안 못 걷는단다. 평생 동안 방 안에서 기어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내가 개그맨 돼야 되는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한 사람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왜 내가 장애인이 돼야 돼? 이게 말이 안 돼.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와, 이대로 장애인으로 끝나나? 눈물이 글썽이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 제가 진짜로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나 인생 끝났구나. 야, 장애인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1분 30초 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1분 30초 정도. 제가 솔직히 초시계로 잰 건 아니지만 왜 1분 30초 정도라고 얘기하냐? 그 상황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눈물이 글썽거렸다가 눈물 다시 집어넣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걷는다. 우는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빨리 퇴원수소 밟으세요. 나 못 고치는 이 병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의사 믿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저 걷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정말 제가 때를 써서 아마 병원 역사상 수술하자마자 퇴원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휠체어 타고 택시 불러서 기부스 양쪽에 한 상태에서 반지하 빌라 들어갑니다. 반지하, 그때 4식구가 반지하 빌라 살았어요. 15평짜리. 그 방 안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에서 쇠톱을 찾아서 양쪽 기부스를 썰어버립니다. 이것도 아마 전 세계 기부스 환자 역사상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런 행동을 했냐? 저는 제가 걸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100%, 1000% 있었어요. 이거 필요 없다. 난 내가 고친다. 이거 오히려 기부스 하고 있으면 진짜 의사 말대로 못 걸을 것 같아, 평생.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맨날 우시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걷습니다. 반드시 제가 성공해서 여기서 아파트로 모실게요. 매일같이 기어다니면서 실밥 뜯어주고 막 피 흘리고 한 달, 두 달 걷는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어다니고 새벽에 골목 나가서 막 이를 악물고 6개월, 1년 반드시 걷는다. 무조건 걷는다. 반드시 개그맨 시험 다시 본다. 2년 지나고 걷는다 하니까 점점 좋아지면서 이렇게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려고 다이어트 아닙니다, 솔직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니까 100% 저에게 있었던 100% 리얼리티,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병원에서 저를 고친 게 아닙니다. 의사가 저를 고치지 않았어요. 저의 믿음, 자신감, 꿈이 저를 이렇게 걷게 만들었습니다. 된다. 미친 듯이 그냥 쩔뚝거리면서 훈련만 했냐? 집에서 편안하게 쩔뚝거리면서 웹판을 했습니다. 이 정도 쩔뚝거렸을 때 옆에 컴퓨터 배우는 CD 10장짜리 세트 2세트 끼고 다니면서 아무 가게나 다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배우세요. 컴퓨터 배우세요. 네, 이거 CD 배우는 겁니다. 하나만 사주세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웹판은. 너무 다리 걷는 게 힘들다.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 퀵서비스 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는 퀵서비스. 퀵서비스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혹시 퀵서비스 해보신 분? 제가 왜 위험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퀵서비스 기사는요, 출발을 하죠. 모든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에요.
왜? 엄청 급한 거를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부릅니다. 그 미친 듯이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상상초월. 그 조그만 오토바이에 어떤 전자 대리점 갔더니 이만한 냉장고를 실으래요. 이거 용달차를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전에도 갔다 왔다. 전에도 어떤 기사가 갔다 왔대. 그래서 실었더니 어떻게 돼요? 폭주력이 되죠. 앞바퀴가 들려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앞바퀴가 들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배달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거 너무 몸이 힘들다. 뭘 할까 하다가 머리를 써서 돈 한번 벌어보자 해서, 그러니까 모든 과거는 연결이 됩니다. 제가 웹하는 컴퓨터 인터넷 그 CD 팔러 다녔거든요. 인터넷으로 돈 한번 벌어보자. 편안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집에서 노트북 딱 50만원짜리 중고 사다가 인터넷으로 몰에서 돈 벌까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소창에 한글만 입력해도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는 한글 도메인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이거 팔아야 되겠다. 야, 이거 혁명적인데? 영어가 아니라 한글만 쳐도 돼? 그래서 쩔뚝거리고 그 회사를 찾아갑니다. 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저 인터넷 이거 사업 좀 하고 싶습니다. 한글 도메인 하고 싶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완전히 당연하죠. 저 쫓아내는 건 당연해요. 왜? 옷도 잘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쩔뚝거리고 뭔 사업을 하겠다고 와. 그 사람이 저를 쫓아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더 당연한 게 있죠? 그 다음날 난 또 가겠다라는 거예요. 난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찾아갔죠. 그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또 쫓아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쫓아낸 건 어때요? 어떻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거절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당연한 건 또 가는 겁니다. 3일째. 또 쫓겨서 오케이. 또 갈게. 그 다음날 4일째. 4일째 가니까 3번까지는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4번째 찾아가니까 이제 무서워합니다. 무시하다가 무서워하더라고요. 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안 무섭겠습니까? 매일 지르고 찾아오는데. 전설의 고양이가 4다리나.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5일째 쫓겨났죠. 6일째 쫓겨났죠. 7일째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회사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사장님이 지나가더라고요. 사장님을 제가 붙들었죠. 사장님! 그 사장님이 사장님 만나려고 7일 연속 찾아왔습니다. 왜? 저 한글 도메인 이거 사업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저도 팔 수 있게 권한 좀 주십시오. 그 사장님이 이야, 이 청년이 열정이 있네. 사람이 되게 좋았어요. 인품이 되게 좋았어요. 이 사람 이거 할 수 있게 좀 해줘봐. 근데 이제 직원이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록하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여러 가지 도메인도 좀 사놔야 되고 해서 10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돈은 없습니다. 어떡하라고? 그냥 주면 안 되겠니? 무대뽀로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벌어서 갚겠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팔 자신 있습니다. 됩니다. 이거 한글 도메인. 사장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세상은요, 돈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반지하 거기서 6개월 동안 제가 홍보를 하는데 6개월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어요. 원래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10원도 못 벌 수가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야, 6개월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안 한다. 포기해버리자. 이러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2년 해도 안 돼? 된다고 안 해? 그럼 다른 거를 가면 똑같아요. 저는 뭘 하면 내가 하고자 했으면 끝장을 본다. 끝장을 뭐든지. 끝을 보는 걸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더 불이 타올랐습니다. 반드시 이거 내가 된다. 판다. 하늘은요, 어김없습니다. 누가 그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수백 번 들으셨죠? 근데 그 수백 번 들었지만 내가 몸소 그걸 내가 느낀 분, 경험하신 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드물죠?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으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하면요, 우주가, 하늘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방 안에서 홍보를 했어요. 9시 뉴스를 어느 날 딱 봅니다.
9시 뉴스에 엄경 앵커님이 나오셨어요. 엄경 앵커님 뉴스 소식, 한글 도메인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주소창에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입력만 해도 홈페이지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엄경입니다. 제가 파는 한글 도메인이 6개월 동안 한 개도 못 팔았는데 뉴스에서 홍보 광고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가가는데 주문 전화가 탈랄랄랄랄랄랄. 뉴스 보셨다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제가 팝니다. 입금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끊으면 또 탈랄랄랄랄랄. 입금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끊으면 탈랄랄랄. 끊으면 탈랄랄랄. 새벽 2시, 새벽 5시, 아침 7시, 그 다음에 10시까지 계속 주문 전화가 쉬지 않고, 그때 본사에서 그 도메인 껴갖고는 원가가 13,000원, 판매가가 60,000원이었어요. 한 개 팔면 엄청났죠? 어떤 사람 전화해서 10개 사겠다. 어떤 사람 장사한다고 100개 산다고, 자기 도메인 장사한다고 좋은 이름 선점해서 100개. 그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얼마가 들어왔었냐? 3,000만 원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장애인에서 쩔뚝거리면서 인터넷 사업에서 하루에 3,000원을 벌어봤고요. 그 다음날도 집에서 있다가 큰 50평짜리 큰 사무실 얻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자퇴자인데 대졸자로만 직원을 7명을 제가 고용했어요. 일부러 배움의 한을 풀려고 이화여대생을 제가 썼습니다. 혹시 이화여대생 계세요? 그 이화여대생 직원이 있었어요. 저는 면접 볼 때 너 월급 얼마면 되겠니? 150? 야 200은 안 되겠냐? 오빠 돈 많다. 걱정하지 마라. 돈이 매일매일 수천이 들어오는데, 와, 저는 빌 게이츠가 된 줄 알았어요. 와, 얘 끝났구나. 하늘이 이렇게 해서 또 나의 장애인의 서름을 이렇게 또 풀어주시는구나. 신나게 막 EF 소나타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1,000만 원짜리 넘는 거 막 다다다다다 타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양피 가죽 막 입고,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재벌 2세 못지않은. 저는 평생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저 빌 게이츠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이 잠깐 저에게 그 이마트의 시시코너처럼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 네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잠깐 돈만 좀 봐라. 잠깐 맛배기 봤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오토바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래, 알았다. 또 전화가 오죠. EF 소나타 팔아야 될 것 같다고. 알았다. 그러더만 마지막으로 전화 옵니다. 혜성아, 그동안 즐거웠다. 모두가 다 떠나가고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근데 모든 것은요,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좋은 게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있습니다. 100개 중에 99개가 다 안 좋다고 해도 한 가지를 찾아야 돼요. 좋은 거를. 저는 그걸 찾았어요. 모든 게 사업이 다 망하고 다 오토바이 차 다 사라졌지만 다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솔직히 몇 월 며칠 저는 기억을 못해요. 언제 이렇게 지금 저는 걷게 되는지. 근데 사업 망한 시점에 거의 티가 안 나. 조금만 힘을 주면 티가 안 나더라고요. 장애인이란 티가. 개그맨 시험을 보라고 사업이 망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그맨 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게 붙어야 되죠. 근데 또 떨어져요. 야,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 정도면 원래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대모사를 제가 100개를 만들었어요. 성대모사 제가 국내 최다 보유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다 안 똑같아요. 그나마 비슷한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양락 선배님 그 개그맨 시험 볼 때 그분 거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째 있구나 어째 있구나. 최양락입니다. 내 마누라 날라리야. 그리고 앙드레 김 선생님, 그분 저기 하얀 옷만 입고 다녀서 옷도 똑같이 저기 하려고, 가장 싸고 좋은 게 뭘까 했더니 구제역 할 때 그 소독약봉 그거 딱 입고 가서 머리 올백하고 오를 한 막 5분 넘게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막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넌 5밖에 할지 모르냐? 나가 임마. 계속 성대모사 진짜 100개 해요. 저 여성분들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똑같다고 그나마 인정하는 게 그 전원주 선생님 그 웃는 거. 나 원주야 원주 전원주. 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저 성대모사를. 다 안 똑같아서 문제인데. 계속 개그맨 시험에 떨어지고 저는 떨어질 때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하늘이 날 실험하는구나. 나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날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제가 동양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 돌아가신 분인데 맹자 선생님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공자보다 저 맹자 선생님을 더 존경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게, 그분이 가장 큰 가르침을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일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저한테 치시는 박수가 아니라 맹자 선생님한테 치는 박수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분이 했던 얘기 그대로 그냥 외운 것 뿐이니까. 이 말을 항상 저는 마음속에서 새기고 늘 읊고, 항상 그래, 이 어려움, 이 어지러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다 나를 위해서다.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그리고 늘 웃으면서 하하하하, 그래 내가 버틴다. 또 도전한다. 계속 도전. 먹고 살려고 중간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또 하게 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는 그나마 저랑 또 성격이 맞더라고요. 사람들 게임 시켜주는 거. 이거 늘 초등학교 때 오락부장하고 똑같은 거야. 그 레크레이션을 딱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장 저는 항상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당시에 레크레이션 강사 1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김재동. 저는 이제 병아리 2급 자격증 취득하고 누구한테 배울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다가 김재동 씨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한테 배우려고 전화를 겁니다. 김재동 선생님, 레크레이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 대구에 사십니까? 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방 열심히 들고 좀 보조로 잘 좀 하겠습니다. 그때 김재동 씨가 아이고 예 그래요. 호호호호호호. 아이고 예예예. 호호호. 임원들을 뭐 할라고요. 호호. 내려오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김재동 씨한테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왜? 1인자니까. 최고니까. 어설픈 2인자, 3인자 배우는 것보다 1인자한테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 붙잡고 막 늘어났습니다. 계속 좀 가르쳐달라고. 사정사정했더니 윤도현 씨랑 자기가 최근에 공연을 했는데 그 음반을 사면 자기가 1시간짜리 그 관객들 1000명 웃긴 거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봐라.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알겠습니다. 딱 그 CD를 봤더니 관객 1000명을 웃기, 이거 인간이 아니야.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내가 목표를 세우죠. 김재동, 당신이 대한민국 최고 1등이냐? 그분 홈페이지에 당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김재동 개인 그 레크레이션 홈페이지에 자기가 레크레이션계 황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황제. 제가 목표를 세웁니다. 김재동, 네가 황제냐? 내가 널 잡는다. 잡겠다. 내가 2급 자격증 이제 막 취득하고 교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5만 원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일어나라고 해도 잘 안 일어나는 거, 관절염 때문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앉아서 하자고, 그 일어나지도 않는 할머니 데리고 5만 원 받고 그 한 달에 한두 개 하던 그 수준이 김재동 1인자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사람을 이긴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요. 이 무대법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1년 뒤에 저도 2천 이상을 찍었어요. 레크처 강사가 돼서. 그리고 제자가 10몇 명이 있었고요.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 지금 개그맨 된 친구들이 한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애가 개콘의 정태호, 그리고 예전에 우차사에 개미 퍼먹어 하던 이동엽, 제가 레크처 때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목표가요, 꿈이 나를 만듭니다. 다른 게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걷게 됐죠? 목표가, 꿈이 저에게 개그맨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가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계속 쩔뚝거리면서 살았겠죠. 기어다니면서 살았겠죠. 제가 김재동이를 이기겠다는 그 큰 목표가 없었더라면 그냥 맨날 교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세우고, 그냥 큰 목표가 큰 사람을 만듭니다. 저는 목표는 무조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뉴스캐나에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 예. 팀 엘리트. 예.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의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절대로 끝을 보지 않는다? 그럼 모든 시간이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낭비한 거고. 예. 그 얼마나 주변 사람들 눈초리. 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 그러고 봐.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는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내 보여준다. 개그맨 안 된다고 막 심사위원들이 제발 오지 말래요. 저보고.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오냐고. 아 나는 하겠다는데 왜. 난 할 거야. 개그맨 될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레크레이션 하면서도 떨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레크레이션 하다가 어떤 여대생대가 춤을 추라고 그랬는데 저보고도 춤을 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치였어요. 춤을 못 췄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다리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죠. 뒤급지가 없으니까. 근데 춤을 제가 못 췄다라는 거기에 제가 자극을 받고 안 되겠다. 춤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강남역에 김영우 나이트 댄스 학원이라고 유명한 학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영우 씨가 아주 그 나이트 댄스의 최고 1인자였어요. 일부러 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1인자니까. 그 찾아가서 그 누님들하고 몇십 명 처음에는 그 기본 스텝을 봤습니다. 기본 스텝. 기본 스텝. 왜 하필 나를 택했니 막 이렇게 기본 스텝. 근데 뒤늦게 이게 뒤늦게 배운 그 도둑질을 밤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뒤늦게 춤을 막 스텝을 찍는데 이 막 희열, 이 환타스틱, 온몸에 막 전율이 막 촥촥촥. 어느 날 깨달음이 찾아오죠. 내 인생은 댄스다. 댄스야. 개그맨 아니야. 지금까지 이 댄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진심으로 개그맨의 꿈을 버렸어요 제가. 댄스에 미쳤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댄스 강사 되겠다고.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넘게 투자했어요 제가. 그 원장한테 모든 춤, 뭐 살사, 벚꽃 댄스, 뭐 모든 춤 다 배웠어요. 뭐 살사, 웨이브, 가장 비싼 발스텝, 가장 벚꽃 댄스, 나이트 댄스 중 가장 비싼 발스텝 보여드릴게요. 요게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200짜리예요. 요 30만 원짜리요. 이게 나이트 댄스, 벚꽃 댄스라는 건데. 어느 날 이제 김영우 원장이 저보고 이제 다 가르쳤다가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춤을 테스트 받으려고 당시 나이트 댄스 여기 이제 메이저리그가 있습니다. 이 춤의 세계에서도 메이저리그가 당시에 경기도 성남시 제가 살았던 국빈관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제가 댄스 경연대회 올라가서 200짜리 막 보여주고 막 1등을 해서 양주를 한 병 탔습니다. 제가. 끝을 봤죠. 끝을. 저 끝을 본 사람이에요. 국빈관에서 양주 타면 끝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을 한 번 더 봤죠. 여기서 끝을 한 번 더 봤어요 제가. 진짜 믿을 수 없는 적이지만 좀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사진이 있기 때문에. 댄스 학원을 찾았습니다. 진짜 끝을 봤죠. 끝을 봤죠. 네. 저는 뭘 하면 어설프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끝을 봐야 된다니까요. 망하든 어떻게 되든 쪽방이 나든 잘 되든 잘못되든 끝을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절벽 끝에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든지 날개가 달려서 날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댄스 학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어요. 이 세상은요, 저는 예전에 되게 어리숙했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다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이 세상이. 제가 이 댄스하고 망하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최선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성남시에서 그때 분당 최초의 나이트 댄스하고 차렸는데, 야, 이 하늘이 제가 개그맨의 꿈을 버렸다고 엄청난 벌을 내린 거예요. 건너편에 200평짜리 대형 댄스 학원이 생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새벽 5시, 6시까지 전단지 뿌렸거든요. 예? 잠도 안 자고. 근데 배낭 안에 개들이 채렸는데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엄정아 씨가 댄스 가수로 최고 1인자 시절에 엄정아 씨 뒤에서 백댄스 하던 남자 4명, 프렌즈라는 대한민국 현존하는 최고의 방송 안무가 4명이 동업을 해서 대한민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내버려 두고 내 나와바리에다가 차린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거 진짜 신의 벌이 아니고서야. 그 학원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인테리어가 7성급 호텔이에요. 나도 이 학원에 다니고 싶을 정도야. 도저히 이거는 내가 아무리 내가 나래도 우리 학원생 거기 보내고 싶어 진짜. 이렇게 해서 근데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걸 좀 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죠. 왜? 맹자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죠. 나 잘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경쟁학이 안 생겼더라면 제가 지금 뭐가 돼 있을까? 제가 댄스하고 계속 잘 됐으면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국빈관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아요. 맨날 춤도 추고 돈도 벌고. 근데 그 인생보다 그 뒤에 개그맨이 되고 책 쓰고 강사가 된 게 100배 낫죠?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다 나 잘 되라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내가 얼마나 크게 잘 되려고. 그래, 시련아 줘라. 고통아 와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웃으면서 댄스하고 망한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빚을 수억을 졌어요. 30살 때 산 밑으로 들어갑니다. 문자 그대로 산 밑에, 산 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1년을 넘게 삽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방 사면이 다 신문지로 도배가 돼 있던 흉가 같은 집에서 매일같이 신용카드사 여직원들과 달콤한 대화를 나누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른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야. 오빠가 능력은 없어도 청력은 좋아. 내일까지 갚으라고. 내년은 안 되겠니?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요 지금 장면이 개그 소재로 승화가 됐죠? 내가 만약에 산 밑으로 안 들어갔다면 요런 개그 소재가 탄생이 안 된 거예요. 개그 산 밑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개그 소재를 그 여직원들과 통화하면서 거기서 다 얻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다시 깨달았죠. 아, 괜히 내가 삼촌보로 빠져가지고 괜히 댄스에 미쳐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다시 개그맨 도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나이 제한이 있대요. 아니 뭐 또 웃기는데 나이 제한이 있어. 개그맨 시험 못 본대요 저보고. 야 이거 뭔 일이냐 도대체. 이제 정신 차렸는데. 근데 와 다행스럽게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KBS 새벽 2시에 일반인들이 나오는, 아마 이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 새벽 2시에 일반인들이 나오는 개그 프로가 생겼어요. 새벽 2시 일반인들이 나오는, 시청률이 0.3%, 애국가가 0.4%. 이거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봤던 걸까요? 새벽 2시에? 아니죠? 자기 전에 이거라도 보면 잠이 오겠다. 재미없으니까. 여기에 제가 8개월을 출연합니다. 8개월. KBS 8개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많이 주더라고요. 출연료 24만 원. 31살짜리가 24만 원을 받고 8개월을 다닌 겁니다. 쉽게 개그맨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지옥 같은 시절을 제가 겪었습니다. 산 밑에서 라면 먹고 개그 짜면서 어떻게든 성공하겠다고. 개그맨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개그맨은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왜 나갔냐? 아 그래도 TV잖아. 새벽 2시래도
내가 나가서 한번 웃겨보고 싶어.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 내 웃기는 능력을. 8개월째 76점으로 꼴찌했습니다. 이 파트너 얘랑 같이 개그를 맨날 했는데 꼴찌했어요. PD 선생님께서 나이 많은 애들, 재미없는 애들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된대요. 자, 여기서 깜짝, 아마 쉽게 맞추실 거예요. 깜짝 퀴즈.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혜성이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이제 아시네. 예. 나오지 말란다고 해서 저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데 안 된다고, 나오지 말란다고 해서 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갑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어요. 무대뽀로. 예. 거기서 보여준 게 바로 이 안 되겠습니다. 짜장면 3,000원, 2,000원에 안 되겠냐? 대신에 단무지 갖고 오지 마라. 젓가락 필요 없다. 너가 이렇게 싸게 해주면 형이 서해안 갯벌에 2만 평 땅이 있다. 2,000평 떠줄게. 집 짓고 살아라. 진짜요? 대신에 밀물땐 나와야 돼. 이 개그로 96점으로 드디어 1등 했습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재밌는 게 뭡니까? 반전이죠, 반전. 반전, 극과 극에. 그때 심사위원 중에 김미아 선배님, 김구라 선배님이 있었어요. 개콘 작가가 있었고, 저번 주에 고혜성 씨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혜성이가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바뀌냐고. 개그 사냥 8개월 동안 최고다. 이렇게 웃긴 개그를 못 봤다고 심사평이. 개콘 작가가 개콘 PD한테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밑에 새벽 2시 웃기는 애가 있는데 네가 한번 봐라. 올라오라고 오더라고요. 일부랑 손 붙들고 개그맨 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옥동자, 박준영, 유상무, 뭐 기라성 같은 거, 김병만 수십 명이 막 뒤에서 앉아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데서 다들 근데 눈초리가 저 뭐 새벽 2시 쟤들이 이게 왜 올라왔어? 다 그런 눈빛이에요. 딱 제가 속으로 반드시 너는 내가 다 웃긴다. PD가 해봐. 일구야 형이야 안 되겠냐 안 되겠냐 할까 그냥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PD가 막 고혜성 강일구 너네들 다음 주에 녹화 떠. 오늘부터 특채 개그맨이다. 1년에 그 시험 봐서 합격한 개그맨을 공채 개그맨이라고 하고요. 저희처럼 시험 보지 않고 PD 눈에 들어서 출연한 사람이 이제 특채 개그맨입니다. 특별 치료. 공채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출연했더니 첫 회가 짜장면이에요. 중국집 사장이 글을 길게 올렸어요. 방송 나가는데 게시판에 너네 코너 하지 말아라. 초등학생들이 짜장면 2,000원에 안 되겠냐. 난리가 났다. 지금 장난 전화가지고 영업이 지금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첫 회 반응이. 그러더만 무슨 방송 계속 나갈 때마다 SK텔레콤 광고 들어오고 오뚜기 3분 요리. 일구야 몇 분 걸리냐? 2시간? 3분에 안 되겠냐? 오뚜기 3분 요리. 제일 제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개그맨 검색 순위 유재석 씨를 이기고, 당시에는 제가 개그맨 검색 순위 1위를 했던 유재석 씨를 이겼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강의를 다니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개그 콘서트에서 제가 망가지면서 웃음을 드렸던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제 스토리를 통해서 희망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용기를 드려서 진정한 웃음, 정말 순수한 웃음, 스스로 내가 잘 돼서 정말 기뻐하는, 좀 이 강사라는 이 직업이 훨씬 더 저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8년째 강의를 다니고 있고, 저는 다시 또 TV에 복귀할 겁니다. 꿈이 또 있어요. 저는 꿈이. 개그맨을 한번 잃었고 또 꿈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을 보고, 야 너무 멋지다. 토크쇼 MC. 야 오프라 윈프리처럼 나도 한번 이런 직업 한번 갖고 싶다. 그래서 토크쇼 MC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으로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또 아끼는 최근에 발견한 그 중용이라는 공자님의 제자의 제자가 중용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중용에 있는 문장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항상 강연 때마다 보여드립니다. 이것만 지키면, 이대로만 하면 안 될 수가 없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서 뭐 하여튼 작은 제품, 아니면 어떤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일에 정성을 다해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한마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그 일이 반드시 가랑비에 흠뻑 옷이 젖는 것처럼 쌓이고 그런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그 하찮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를 안 나갔더라면 오늘 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외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산 밑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았던 결과가 오늘의 저를 만든 거죠. 저는 늘 웃습니다. 항상 웃어요. 항상 웃기 때문에 항상 웃을 일이 생깁니다. 산 밑에 있을 때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웃었어요. 30살 때 산 밑에 들어갈 때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웃었습니다. 아 좋다. 산 밑에 사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 야, 새소리가 알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이, 하늘이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야,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저처럼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반드시 그 하루가 웃는 하루가 될 겁니다. 자, 연습. 자, 눈 감고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아침에서 깨어난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제 얘기도 들으셨고 정말 여러분들 평소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웃는 거, 긍정적인 거, 된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이게 답니다. 굳이 뭐 자기개발적 매일같이 솔직히 안 봐도 이것만 내가 매일같이 실천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원하시는 팀 엘리트, 블루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자, 우리도 된다 긍정적인 말 한번 해주시고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된다 같이 한번 해보자. 최고다, 할 수 있습니다. 팀 엘리트 갑시다.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저는 우리 뉴스킨 안에서도 현재도 최고의 그룹 에이스지만 앞으로도 정말 세계 최고의 그룹 에이스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